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어제 27일 공식 선임했습니다. 실력파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단 규모가 20명을 넘는 매머드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알려진 것과는 전혀 딴판이죠. 아무도 변호를 맡지 않으려 해서 대리인단 모집에 애를 먹고 있고, 심지어 7억 원을 준다고 해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죠.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에 검찰총장까지 지냈죠. 그러면 선후배들이 절비할 텐데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변호인단을 맡겠다는 사람조차 없느냐, 그런 비아냥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또 권세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힘이 빠지면 사람들이 멀어진다는 염량세태를 꼬집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할 때는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부를 했지만 막상 탄핵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지금 계엄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심지어 80~90%가 모두 가짜다,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가짜뉴스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들이 알고도 속아주는 가짜뉴스가 있고, 몰라서 속는 가짜뉴스가 있는가 하면 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태블릿 PC처럼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도 있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성향의 변호인들은 계엄과 관련된 군 장성들을 접촉해서 변호를 맡아주겠다면서 허위 진술을 유도해내고는 변호인을 싸임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나오는 계엄 관련 뉴스는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예 보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뉴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맡지 않으려 해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극소수밖에 지원자가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원자가 폭주해서 대리인단 규모가 30명 선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리인단 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니 온갖 억측들이 나돌았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선뜻 나서는 변호사들이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억측들을 뒷받침한 것이 또 변호사의 수임료입니다. 탄핵 소추 측인 국회와는 달리 탄핵 당사자는 본인의 귀책 사유 여부를 떠나서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지금 근거 없이 민주당에 의해서 정략적으로 탄핵을 당한 공직자들의 경우 이만저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취임 이틀 만에 탄핵을 당했죠. 이틀 동안에 탄핵을 당할 어떤 행동을 물리적으로 탄핵을 당할 행동을 할 시간도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당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공직 생활을 그렇게 해온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막말로 탄핵을 당하더라도 개인적인 피해는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평생 공직에 머물렀던 공직자들의 경우 탄핵을 당해서 파면을 당하면 평생의 공직 생활이 부정당하게 됩니다. 물론 퇴직금이나 연금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러니 어떻게 하든 파면을 당하면 안 되니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조금 엇나갔는데 윤 대통령 역시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도의 뻔뻔스러움이 있으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할 수 있으니까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국회 측 대리인 17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재명이나 김혜경,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들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소속들로 채워졌는데, 변호사비 대납이 의심된다는 것이 서정욱 변호사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사 수임료를 본인이 직접 담당해야 하다 보니까 아마 변호사 선임에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변호를 담당할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원자들도 지금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임계를 내야 됩니다. 또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회사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로펌에서 몸을 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경우 법무법인 세종에 사표를 내고 지금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30명이 선임계를 냈다고 하면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말로 그야말로 복사비 정도만 받고 사실상 자원봉사하듯이 사명감에서 일을 맡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또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과 이재명의 하는 꼴을 보니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등 계엄 선포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마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17명에 달하는 국회 측 대리인에 비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수적으로도 너무 밀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다행히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실력파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국회 측 대리인단과 날선 법리 공방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20명 가량의 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구성했는데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 수사 대응에는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차 변론 준비기일을 앞두고 1차적으로 선임된 핵심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서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 헌법연구관입니다. 헌법연구관까지 지낸 배보윤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건 전 대구고검장, 그리고 배진한 변호사 등입니다. 특히 배보윤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맡았습니다. 헌재 공보관을 맡으면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의 경험과 지식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보는 윤갑건 변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 심판을 비롯해서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헌재는 2차 변론 준비기일을 내달 1월 3일, 내년 1월 3일이죠. 오는 1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는데 헌재가 너무 서두른다, 이런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변론 준비기일 이후부터는 변호인단이 적극 개입하면서 이 같은 일정이 서두르는 일정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